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본격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어린 자녀에게 백신 접종하기를 주저하는 부모들이 많아 정부가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5세 이상 어린이까지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되면서 미 전체 인구의 약 94%인 3억 883만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 진행 중입니다. LA통합교육부는 5세 이상 아이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접종은 학부모 선택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이나 정부 하청업체들 그리고 헬스케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회의 참석자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현지 호텔에서 격리 중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마스크 착용 해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직장의 경우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당장 완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미국의 제약사 머크앤컴퍼니가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경구 치료제를 사용 승인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입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필 머피 후보가 고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낙승이 예상됐지만 선거 결과 접전으로 나타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확인됐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패배와 관련해 선거 이전에 자신의 아젠다인 인프라 사회복지 예산안이 통과됐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부터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제롬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 시작 결정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층 엄격한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윗선 개입과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일 선출되는데 경선 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로 마감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미네소타와의 원정 경기에서 126대 115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레이커스는 오늘 오클라호마 시티와 스태플 센터에서 홈 경기에 갔습니다. 메이저리그 자유계약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다저스는 클레이튼 커쇼, 코리 시거, 크리스 테일러 등 160명이 자유계약 시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2.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오전에 안개와 함께 흐린 하늘 보이다 차츰 맑아집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연방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이어서 민간 기업으로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지만 일부 주정부 정책과 충돌해 법적 분쟁은 앞으로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안전보건청은 오늘 오전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업무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1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같은 새 규정은 노동자 8,400만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일단은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에서 자금을 받는 요양원, 병원, 기타 시설에서 일하는 1,700만 명에 대해서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비접종 시 매주 검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접종해야 합니다. 이 같은 새로운 조처는 약 1억 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체 노동자 3분의 2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일단 집계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료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는 유급 휴가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상태입니다. 하청업체, 연방정부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12월 8일부터 이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1월 4일로 한 달가량 늦췄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했던 100명 이상의 대기업 등 모든 백신 접종 완료 기한을 1월 4일로 못 박은 것입니다. 이번에 강화된 지침은 18세 이상 성인의 69.8%가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내고 80.2%가 최소 1회 접종을 했지만 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인식에서 이 같은 강경 방책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새 규정 적용 시 적어도 1,200만 명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이 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의 진원지가 됐다며 내년 2월까지 50만 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스 클루즈 WHO 유럽 사무소 소장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다시 기록적인 수준에 근접하기 시작했으며 전염 속도도 매우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WHO는 유럽 지역을 러시아,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를 포함해 53개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클루즈 소장은 우리는 또 한 번 팬데믹 재유행의 중대한 시점에 있다면서 유럽은 팬데믹의 진원지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예방조치 완화와 일부 지역의 낮은 백신 접종률이 최근 코로나19 감염 급증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WHO가 유럽 지역으로 분류한 53개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율이 지난 한 주에 걸쳐 2배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 지역에서 내년 2월까지 50만 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본격 시작됐습니다. CDC가 백신 접종을 어린이들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거쳐야 할 모든 규제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본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5세에서 11세까지의 어린이로 백신 접종 연령대가 확대되면서 미국 인구의 약 94%, 3억 883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LA 카운티는 어제부터 이미 백신 접종 시작됐습니다. 어린이들의 파이저 백신 접종이 LA 소아과에서는 시작이 됐고 몇몇 소아과는 이미 예약이 꽉 찬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가주 곳곳에서 3일부터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원회가 2일 백신 접종을 권고한 데 이어 로시얼 월란스키 CDC 국장이 이를 승인하면서 2일 저녁부터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에 대한 접종이 허용된 데 따른 것입니다.
FDA에 따르면 5세에서 11세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3주 간격으로 화이자 백신을 2차례에 걸쳐 맞게 되지만 투여량은 10마이크로그램으로 12세 이상이 30마이크로그램인 것에 비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LA 카운티 내 파파 클리닉에서는 3일부터 어린이들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타운 내 이유케어 클리닉은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보건국의 세부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이들 아동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에서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213-632-5521번으로 문자로 사전에 등록하면 됩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은 vaccinate.lacounty.com에서 워킹 접종소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주의 5세에서 11세 사이 연령대 어린이는 350만 명에 달하는데 1차로 120만 회분 접종분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수일 내로 지역 클리닉과 소아과, 약국, 학교 클리닉 등에서 전면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정부 예약 사이트 마이턴에서는 4일부터 워킹이나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월그린과 CVS, 라이드에이드도 백신 접종을 진행합니다. 라이드에이드는 4일부터, CVS에서는 오는 일요일부터 어린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타운 내 소아과에서도 전화 예약을 통해 어린이 백신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처럼 5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린 자녀에게 백신 맞히기를 주저하는 부모들이 많아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전역의 병원이 부모님과 함께 백신을 맞으러 온 어린이들로 북적입니다. 주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큽니다. Like we go on trips a lot and my parents said that when I get vaccinated we can start going back to normal more. So now that I'm vaccinated we can start going back to normal more. So we're here to get the first shot of the COVID vaccine. We have some travel plans for December and we really wanted to get them vaccinated before we travel. 5에서 11세 어린이는 모두 2,800만 명. 어린이 접종까지 확대되며 미국 국민의 94%가 접종 대상이 됐습니다. 백신이 승인되면서 몇몇 병원은 예약 신청이 몰려 이달 말까지 수만 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백신 접종을 우려하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한 비영리 연구단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백신을 곧바로 맞히겠다는 응답은 27%에 그쳤습니다. 또 76%는 장기적인 부작용이 걱정되고 특히 아이들의 출산 능력에 끼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점을 의식해 대통령까지 나서 적극적인 백신 홍보에 나섰습니다. This vaccine is safe and effective. So get your children vaccinated to protect themselves, to protect others, and to stop the spread and to help us beat this pandemic.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CNN 방송에 출연해 어린이 백신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어떤 백신도 생식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징후는 없었다며 자신의 자녀들도 5에서 11세라면 반드시 맞췄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어린이 환자는 전체 코로나 환자 수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늘어난 상황. 미국 정부는 어린이 백신 접종이 다시 한번 코로나19 감염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어린이들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LA 통합교육원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들의 결정에, 부모들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LA 카운티 LA 통합교육원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고 권고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백신 접종이 필요한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는 약 90만 명으로 충분한 백신 공급량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어린이들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만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LA 통합교육부는 이 연령대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며 어린이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지만 의무화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12세 이상 학생들에게 파이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들은 다음 학기 대면 수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오는 21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치고 12월 19일까지는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 속에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해제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당분간 LA 카운티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완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2일 마스크 의무화 방침을 해제하기 위해서 코로나 감염률과 입원율이 크게 감소하고 현재 주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들을 공개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10,000명 이상 모이는 야외 대규모 행사의 경우 CDC 기준에 따라 일주일 평균 주민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50명 이하로 떨어지고 이 수치가 3주 연속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입원율은 낮은 수준 또는 일일 입원자 수 600명 이하를 3주 동안 유지해야 하고 12세 이상의 카운티 주민의 8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해야 하며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이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무실을 포함한 1,000명 이하의 인원을 수용하는 실내 시설이나 행사에서는 모든 직원들이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어야 하고 백신 접종 면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인 안전 관련 요구사항이 내려졌어야만 마스크 착용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LA 지역에서 오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정책 강화됩니다. 일단 오늘부터는 실내 주류업소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손님들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주류업소들의 경우 주류 판매를 위해서 성인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것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LA 실내 모든 주류업소들이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데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8일부터는 더 강화된 LA시 조례가 시행됩니다. LA시 조례는 식당과 바, 짐, 쇼핑센터, 엔터테인먼트 시설, 미용실, 스킨케어 거의 모든 실내 업소라고 보면 됩니다. LA 시내의 모든 실내 업소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사람들만 실내 업소에 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첫 번째 적발 때는 경고로 넘어가지만 두 번째 적발 때는 $1,000, 그리고 세 번째 적발 때는 $2,000, 그리고 세 번째 적발 $5,000 이후 또 계속 $5,000씩 벌금이 부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LA시 조례는 미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식당 업주들이 단골 손님을 비롯해서 손님들 일일이 어떻게 백신 접종 증명을 검사할 것이냐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문을 닫고 영업을 못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이렇게 백신 접종 증명 확인하는 것 어렵지 않을 겁니다. 샌디에고 지역의 한 간호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로 병원에서 무급 휴가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크라멘토 비는 샌디에고 지역의 간호사가 백신 접종을 거부로 무급 휴가 조치에 처해지며 사실상 해고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카이저 샌디에고 메디컬 센터에 근무하는 이 여성 간호사는 빅토리아 젠슨으로 알려졌는데 의료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외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빅토리아 젠슨은 병원 측이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 예외 신청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은 빅토리아 젠슨의 백신 접종 예외 신청을 거부하고 곧바로 무급 행정 휴가에 처하는 조치를 내리게 됐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 내용을 영상으로 올렸고 유급 휴가 처분을 당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함께 말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집과 안전, 돈 등 모든 것을 희생할 용의가 있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SNS에 올린 동영상 속에 병원의 경비원에 의해서 강제로 밖으로 나간 영상도 있습니다. 빅토리아 젠슨은 자신의 종교적인 자유가 카이저 퍼머넨트에게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머크 앤 컴퍼니가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경구용 치료제 사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영국의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시작된 지 5일 이내인 18세 이상 환자에게 이 머크 앤 컴퍼니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몰누피파라비르를
복용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몰루피파라비르를 복용하려면 이 외에도 경증 또는 중증 증상을 보여야 하고 비만이나 심장질환 같은 위험 요인도 한 가지 이상 있어야 됩니다. 몰루피라비르 사용이 승인됐지만 언제부터 의료 현장에 공급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4일 오늘의 날씨입니다. 남과 주이런 해양성 기후 영향으로 오전에는 흐리고 안개에 끼겠고요. 곳에 따라 이슬비 내리다가 시간 지나면 차츰 맑은 하늘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까지 짙은 안개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릅니다. LA로는 77도, 밸리와 인랜드 82도, 해안가 68도, 산간 지역 67도의 한낮 기온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도 대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낮에는 스모그 현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지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정도까지 포근한 기온 이어지겠고요. 토요일부터 기온 내려가면서 다소 선선한 주말 날씨 맞이할 것으로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LA 58도, 벌뱅크 53도, 토렌스는 흐리고 약간의 이슬비 내립니다. 57도, 플러튼 역시 이슬비 내리면서 58도, 얼바인 역시 약간의 이슬비와 함께 60도, 리버사이드는 맑은 하늘 보이면서 5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시는 시간 8시 23분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간 프리웨이 교통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실버레이크 블루버드 지점 고장 차량 한 대에 서 있어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선셋 블루버드 이후부터 거의 서 있다시피 한 정체로 이 구간 통과하고 있습니다. 벨리 지역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샌퍼나디노 로드 지점 추돌 사고로 켈그로브 블루버드부터 사고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통과에 30분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101번 노스 방향 알라메다 스트리트 지점 고장 차량 한 대 서 있어서 폴스 스트리트부터 차간 거리 좁히기 시작하며 정체에 빚고 있습니다. 101번 노스 방향 정체는 고장 차량 지점 지나 램파트 애비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605번 노스 방향 먼저는 로스크런스 애비뉴 지점 추돌 사고로 출구 차단돼 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블루버드 지점에도 추돌 사고로 인해서 2개의 차선 차단되고요. 이 구간 통과하면서 5분 추가로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105번 웨스트 방향 405번 교차 지점 추돌 사고로 2개 차선 차단되면서 센트럴 블루버드부터 사고 정체 시작됩니다. 추가로 20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405번 노스 방향은 워싱턴 블루버드 지점 추돌 사고로 센츄리 블루버드부터 차간 거리 좁히기 시작합니다. 사고 구간 통과에 1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우회로 이용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치노 지역입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71번 교차 지점으로 3개 차선 차단되면서 헤이븐 애비뉴부터 거의 서 있다시피 한 정체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회로 이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이른가요? 그래도 오늘도 전해드리고 내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썸머타임이 끝납니다. 오는 새벽 7일 새벽 2시를 1시로 뒤로 돌리는 것입니다. 1시간 더 잘 수 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몸 리듬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한국과 시차는 동부시간 기준으로 13시간에서 14시간, LA 시간은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벌어집니다. 이 썸머타임 없애자고 주민 발의안도 하고 투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주민들이 통과를 시켰지만 이 주의회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회를 통과하면 연방법에 따라 이 썸머타임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것, 연방법에 따라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50개 주 그 어떤 주도 연방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예 애리조나와 하와이, 괌, 푸에르토리코는 썸머타임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특정 지역 노숙 금지 조례를 채택한 LA 시의회가 이를 시행에 옮기기 위해 노숙 금지 표지판 제작에 $200만 달러의 예산 책정을 승인하고 일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노숙자 캠프 철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LA 시의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노숙자 캠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지정한 장소에 노숙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200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효력이 발효된 노숙 금지 조례안은 인도, 차량 진입로, 고가도로 등 공공시설 인근 및 일반 건물 입구에서 노숙자들이 잠을 자거나 누워있고 앉아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보도해드렸었죠. 한인타운 내 이 사우스 하버드에 있는 한 가정집에 쓰레기와 오물이 집 앞에 방치돼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어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몇 개월째 집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집 주변에 쓰레기가 가득 차오고 있었습니다. 모으는 강박증 이런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오물, 냄새 그리고 미관상 너무나 좋지 않아서 살기가 어렵다라고 토로했지만 LA시 정부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저희는 물론이고 전 LA시에서 방송을 하는 모든 언론사들이 이 집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LA시가 움직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LA시 정부가 오늘부터 그 집에 대해서 클린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뭐하고 이렇게 방송에서 쭉 얘기를 하고 주민들의 토로를 보도하자 왜 이제 나서는 걸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LA시의회 10지구 사무실은 LA시 검찰 측이 지역 담당 검사를 지정해 해당 사안을 법원에서 해결하도록 요청 이미 한 것으로 드러났고, LA시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하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남가주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 대동맥인 101번 프리웨이의 LA 다운타운 일부 구간이 이번 주말 공사로 인해 전면 폐쇄됩니다. LA강을 가로질러 LA 다운타운과 보일 하이츠 지역을 연결하는 유가 교량 신축 공사를 위해 이번 주 금요일인 5일 오후 10시부터 일요일인 7일 오후 3시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LA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은 다운타운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제36회 LA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데다 LA 마라톤의 출발점이 폐쇄되는 101번 프리웨이 구간과 인접한 다저스 스테디움이고, 또 다운타운 곳곳이 7일 일요일 새벽부터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어서 이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혼잡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전망입니다. 폐쇄되는 구간은 101번 프리웨이의 다운타운 인터체인지에서부터 보일 하이츠 10번 분기점까지 2.5마일 구간으로 양방향이 전면 폐쇄됩니다. 또 60번 프리웨이 서쪽 방향에서 101번 프리웨이로 빠지는 연결로도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마라톤 대회가 일요일인 7일 열리게 됩니다. LA시 전역에 걸쳐서 펼쳐지게 되며 출발 지점인 LA 다저스 스테디움을 시작으로 주요 차단 도로는 선셋 블루버드가 됩니다. 센츄리 CC까지 전면 차단되는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역대급 가뭄과 그리고 또 한 발로 향후 농산물 생산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농민들이 지금 수확해 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통망 마비로 컨테이너 선박들이 캘리포니아 남부 모든 항구에 적체돼 있어서 농산물 배달길이 막혔다는 토로입니다. 이 같은 공급망 마비로 소매상과 판매점들은 앞으로 다가올 겨울 휴가 시즌에도 매장의 선반이 비어있는 사태가 올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 주와 연방정부 지도자들은 물류 대란을 해소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 비상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선의 지체는 태평양으로 돌아가는 선박도 그만큼 적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 주요 농산물 산지인 캘리포니아 농민들은 어느 곳에도 농산물을 실어 수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면화농업협회 로저 아이썸 CEO는 우리는 지금 외국 선박회사가 생명을 좌우하는 상황에 있다며 누군가가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린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바로잡을 길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아몬드, 밤, 피스타치오 등 3대 견과류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서 2019년 수출액이 81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난달엔 예정된 수출의 80%가 이 배편이 없어서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자들은 조금이라도 수출 기일을 대기 위해서 웃돈을 더 주고 농산물을 다른 항구로 이송하거나 열차편으로 텍사스, 메릴랜드 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운송비를 손해보고 있지만 고객을 잃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아이썸 CEO는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세니어 전용 노인 거주 시설인 아리랑 아파트의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재미 한국노인회는 찰스 김 전 한미연합회장이 아파트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며 운영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3일 타운 내 JJ 그랜트 호텔에서 재미 한국노인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찰스 김 전 한미연합회장에게 아리랑 아파트 운영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할리우드에 위치한 아리랑 아파트는 시니어들을 위한 거주시설로 1995년 5월 16일에 완공되었으며 현재 저소득층 한인 시니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립 당시 재미 한국 노인회는 한인 노인들의 영어 미숙과 서류 작성 등을 돕도록 찰스 김 전 한미 연합회장을 비회원 자격으로 사무국장으로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회 측은 정의식 전 회장 당시 노인회가 내부 분열이 심화되면서 어지러운 틈을 타 찰스 김 씨가 운영권을 편취해 현재까지 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건우 재미한국 노인회의 회장입니다. 정확히 소유권이 재미한국노인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재미한국노인회로 넘겨주는 것이 순리이며 원칙이고 그것이 합법적인 것입니다. 박건우 회장은 2014년 당시 찰스 김 씨와 JJ 그랜트 호텔에서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아리랑 아파트의 운영권 반환을 요구했으나 당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FBI에 수사를 의뢰하고 시 검찰과 주 검찰 거기에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연방상하원의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할 겁니다. 모든 것이 여의치 않다 생각하고 그정은 어떤 그 물리적인 행동도 불사할 겁니다. 재미한국 노인회 측은 아리랑 아파트는 사회재산이 아닌 한인사회의 재산이며 개인이 운영할 수 없다며 만일 대화를 통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FBI를 비롯한 모든 시와 카운티 등 로컬 사법기관들의 수사를 의뢰할 것이며 나아가 물리적인 조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아리랑 아파트 인코퍼레이션은 DB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미한국노인회가 아리랑 아파트라는 DBA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재미한국 노인회 측은 앞으로 최대 1년 내에 찰스 김 씨에게 아파트 운영권 반환에 관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리랑 아파트 반환 요청에 대한 찰스 김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3일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 요식업소들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퇴출됩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식당과 주점, 카페, 델리 등 요식업소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스트로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빌 드블러지오 뉴욕시장의 뉴욕 주지사 선거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을 이용해 뉴욕포스트가 드블라지오 시장이 2020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며 언제 이를 공식 발표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직장 보건 및 안전보호를 의무화하는 뉴욕 히어로 액트가 역시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사업체들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히어로 액트는 코로나 직장 내의 공기전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난 5월 제정된 법규로 11월 1일부터 해당 사업체들은 직원들에게 서면 대책을 제공하거나 노사가 함께하는 작업장 안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메릴랜드 지역입니다. 제37대 메릴랜드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번복한 김미실 씨가 선거 공탁금으로 마련한 $10,000를 장학금과 한인 봉사단체에 기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메도우악 보테니컬 가든에는 평화의 종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조형물과 한국 정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보수 작업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됐다라고 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단체가 밝히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월 평화와 화합의 타종식, 4월 초청 콘서트, 5월 완공 10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11월 작은 음악회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북가주 지역입니다. 최근 베이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증가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 완화 및 해제 지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베이 지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증가해 일부 카운티에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정한 코로나 색깔별 위험 단계가 격화되었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위험 보통 수준인 옐로우 등급에 들었던 마린 카운티 다시 위험 수준인 오렌지 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팬데믹의 완화로 이번 헐리데이 시즌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3대 공항은 지난해보다 탑승률이 높고 항공료도 2019년 수준으로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권 구매 예약 사이트 호퍼에 따르면 베이 지역 3대 공항을 이용한 여행객 수는 724만 명이었고 지난해 12월 약 45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항공여행 수요가 연중 증가해 국내선 항공료도 반등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가주 샌리앤드로 코스코 주차장에서 한인 남성이 흑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인 찰스 윤 씨는 지난 30일 오전 10시경 샌리앤드로 코스코에서 장을 보고 영수증을 보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흑인 남성이 윤 씨 카트 쪽으로 휴지를 던졌고 윤 씨가 놀라 이걸 왜 나에게 집어던지냐고 했더니 곧바로 얼굴로 주먹이 날아왔다고 윤 씨는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최근 아시안 혐오 범죄가 급증해 한인들이 폭행, 절도 등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항상 주위를 잘 둘러보고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항공 053편이 어제 승객 139명을 태우고 하와이 호놀룰루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운항이 중단된 지 19개월 만에 호놀룰루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국적기가 내려선 것입니다. 이를 본 주민들은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한항공 호놀룰루 지점의 윤동섭 지점장은 게이트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보는 순간 울컥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 제 취향 첫 항공편을 맞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주 3회 하와이행을 운행하며 하와이 거주 시민권자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금요일 출발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함께하신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과 미국 로컬 타운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어제 치러진 이 뉴저지 주지사, 어제가 아니죠, 11월 2일이었습니다. 이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고전 끝에 신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 필 머피 후보가 공화당의 잭 시아타렐리 후보를 근소한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머피 후보가 대체로 10% 안팎의 우위를 보여서 낙승이 예상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초접전이었습니다. 때문에 결과 발표도 오늘 새벽이나 돼서야 나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승부처로 여겼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에 패하는 일격을 당한 터라 이번에 뉴저지마저 질 경우 대참패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일 위기에 있었는데 일단 뉴저지 주지사에서는 필 머피 후보가 재선에 성공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돌아섰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어린이 7명을 포함해 민간인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8월 말 아프가니스탄 오폭 사건과 관련해 위법은 없었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군 감찰관인 세미사이드 중장은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전쟁법을 포함해 위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 등이 전했습니다. 그는 의사소통의 문제 등과 결합된 실행상의 오류가 유감스럽게 민간인 사상으로 이어졌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사이드 중장은 순전한 실수이지 범죄 행위나 테마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6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4,000건 감소해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지난 3월 둘째 주 이후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2020년 3월 둘째 주 이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4주 연속 30만 건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경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번 달 말부터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자산 매입 축소 결정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YTN입니다.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Today, the FOMC kept interest rates near zero. And in light of the progress the economy has made toward our goals, decided to begin reducing the pace of asset purchases. 일단 이번 달과 다음 달 국채 매입을 150억 달러씩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국채 100억 달러와 주택 저당증권 50억 달러를 매달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다만 경제 전망에 변화가 생긴다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매달 1,200억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6월에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조치가 끝나는 셈입니다. 파월 의장은 다만 자산 매입 축소 시작 결정이 금리 인상의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decision today to begin tapering our asset purchases does not imply any direct signal regarding our interest rate policy. We continue to articulate a different and more stringent test for the economic conditions that would need to be met before raising the federal funds rate. 최근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시적 요인으로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하는 만큼 금리를 인상해 시장을 위축시킬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제로금리 수준의 기준금리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6월 양적 완화 조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지속적인 인플레 압력이 그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미네소타 팀볼브스와의 경기에서 126대 11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이죠. 미네소타 올 시즌 그냥 그런 팀이고 클리퍼스도 지금 카와이 레너드가 복귀하기 전까진 그냥 그런 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폴 조지가 잘해야 되는데 어제 폴 조지가 32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끄는데 한몫 단단히 오래간만에 이름값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레이커스는 오늘 오후 7시 30분 스테이플 센터에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경기를 합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지난번에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다시 LA로 와서 다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경기를 하는 셈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그때 경기 보신 분들 많이 느끼셨죠? 젊은 팀입니다. 이번에도 레이커스가 관록으로 누를 수 있을지 오늘 경기 7시 30분 스테이플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축구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잉글랜드의 리버풀과 맨시티가 나란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팀 모두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 중 하나인 측면 수비수, 풀백들이 멀티 도움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YTN이 전합니다. 관중이 가득 들어찬 안필드 홈 경기에 나선 잉글랜드 리버풀. 전반 조타와 마네가 연속골을 터뜨립니다. 두 골 모두 세계 최고의 라이트백으로 평가받는 알렉산더 아놀드의 완벽한 어시스트였습니다. 리버풀은 아놀드의 지휘 속에 2대 0으로 이기고 4연승을 거둬 남은 두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챔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벨기에 브리헤를 상대로 4골을 폭발시키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공격력 강한 풀백 칸셀로가 경기를 지배했는데 팀이 넣은 4골 중 3골에 직접 관여하면서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메시가 부상 결장한 파리 생제르맹은 독일 라이프치히와 2골씩을 주고받으면서 비겨 맨시티에 조 선두 자리를 내줬습니다. 벤제마가 팀 통산 챔스리그 1000번째 골을 터뜨린 레알 마드리드. 벤제마의 멀티골을 앞세워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를 2대1로 눌렀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이제 메이저리그는 월드 시리즈가 끝나면서 모두 끝났습니다. 자유계약 선수 160명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LA 다저스가 3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자유계약 선수 내보내게 됩니다. 클레이튼 커쇼 그리고 코리 시거 여기에 크리스 테일러까지 켄리 젠슨도 나갑니다.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데 누구는 잡고 누구는 잡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게 머릿속에 삭삭삭 그려지시죠. 유독 유격수가 많이 이번 자유계약 시장에 나오는데요. 카를로스 코레아를 비롯해서 코리 시거, 트레버 스토리, 하비에르 바이즈 그리고 마커스 시미언도 자유계약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번 자유계약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11월 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현지였습니다.
함께하신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